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찬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올림픽에 출전해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 조국 대한민국의 역량이 나날이 커져가는 것을 더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모두 71명의 선수가 참가하면서 12번째로 많은 선수를 참가시킨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덕분이겠지요. 올 초에 보고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15위라고 합니다.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이번 대회에서 활약하는 김연아 선수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같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인적 자원들을 봐도 한국의 위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 이민 올 때의 상황과 견주어 많이 격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한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퇴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언론에 대한 검열 수준이 이집트와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산업의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5G, 5G 무선 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자랑하고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5년 먼저 소셜 네트워크 문화를 구축했으며 온라인 게임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스포츠 리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 문화의 다른 면은 분명 암흑기에 빠져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보면 한국의 인터넷은 부분적 자유로 분류되고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인터넷의 적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검열 수준은 이집트와 태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지향적인 문화의 한국에서 인터넷은 되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페이지 2만 3천 개를 삭제하고 6만 3천 개의 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지만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0년 유엔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국가 검열 조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1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스타프 꾸르베의 그림 세계의 기원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트위터에서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희화해서 리트윗한 사진작가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원화 가치 하락을 예고한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박대성 씨가 허위사실 유포 죄목으로 104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인터넷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2004년 선거에 관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네티즌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자를 갖춘 웹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모든 네티즌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되었다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대한 감시를 늦춘 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서 전년 대비 13배로 증가한 4,500개 답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은 2012년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소셜미디어에 허위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의 말미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직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증거 조작으로 공안 정국을 이끌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변호인이 1,000만 명의 관객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개봉되어 한참 상영 중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증거 조작으로 피고를 기소한 검찰을 두고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언론은 침묵하고 있는데 반해 도리어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격상되어가는 한국의 경제와 인적 자원들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사회와 정치도 그리고 언론도 발전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인은 건강한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